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 대국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5단 대국을 못 떠서 저번주에 5단 대국을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2단 대국이 오히려 두 판이 두어져서 이번 주에는 5단 대국을 두 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굳히죠. 일단 견실하게.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굳히거나 이제 양구침을 주면 좀 싫으니까 걸쳐 왔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제 굳힘에서 벌림 겸 협공을 했어요. 벌림 겸. 멀리 협공한 이유는 이제 벌림 겸 협공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어붙였네요. 이 밀어붙인 수는 좀 노골적인 수예요. 좀 노골적으로 이쪽에 새를 쌓아서 뭐 전투를 이끌겠다. 뭐 이런 수법인데 지금 이쪽에 새를 쌓아서 이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오면 이쪽에 흙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저는 얌전히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발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국 중에 여기 한번 이렇게 찔러 볼까요? 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한번 뭐 이렇게 더 볼까요? 뭐 요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 아무래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 한번 찔러볼까요? 라든지 여기 한번 뭐 어떻게 더 볼까요? 뭐 이랬을 때는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못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을 그냥 여기 한번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의 이제 아이디를 제가 이제 바둑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그러면 좀 그런 수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냥 한번 둔 수, 그냥. 그래서 내가 이 바둑을 둘 때 좀 그냥 두는 수를 그러니까 그냥 둔다는 표현을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자 어떻게 둘까요? 이런 장면에서 일단 백이 두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백이 두고 싶은 곳. 백이 일단 이쪽에 뭐 굳히는 수를 두고 싶겠죠. 뭐 이쪽도 이제 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모양에서는 내가 백이라면 어떻게 둘 거야? 라는 게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야매바둑님이시군요. 자, 내가 백이라면 어딜 둘까요? 과연 지금 백이 여기에 돌이 있죠. 이제 백이 한 수를 더 둔다면 이렇게 날일자로 오겠죠. 이렇게 날일자로 와서 꾹꾹꾹꾹꾹꾹 눌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은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나의 급소가 뭐 적의 급소, 상대가 두고 싶은 곳을 둡니다. 뭐 이쪽 입구자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로 둘 수도 있고 뭐 결국은 이제 상대가 두고 싶은 자리를 못 두게끔 하는 거죠. 자, 백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다음에 둔다면 뭐 날일자 혹은 한 칸으로 두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둘 곳을 백이 둔 모습입니다.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여기를 한 칸 뛸 수도 있고 한 칸 띄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상대가 뭐 이렇게 날일자 오는 게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날일자 오면은 뭐 지켰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이쪽을 한 칸 띄워보죠. 이쪽을 한 칸 싹 띄면서 백돌의 좀 공격을 살짝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돌의 공격을 보면서 이제 이쪽에 백돌이 와도 좀 흙이 조금 안형이 있죠. 그래서 흙돌도 조금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를 두었네요. 이렇게 한번 치받아서 건너붙이는 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받아서 건너붙일 거예요 라고 상대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건너붙이는 게 신경이 쓰인다면 뭐 치받거나 뭐 이쪽을 보강하거나 할 테고, 건너붙이는 게 신경이 안 쓰인다면 이쪽으로 빠지겠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응수를 하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빠졌네요. 이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입구자 나오는 수가 있죠. 이렇게 입구자 나오는 수가 있다. 근데 이 수를 뭐 당장 결행할 수도 있는데 당장 결행하지 않고 일단 이쪽의 흑돌이 조금은 기분이 나쁜 모양이니까 두 칸으로 벌려서 이쪽의 흑의 이제 안위를 먼저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입구자를 나오면 이쪽으로 중앙이 좀 돌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붙여왔네요. 백의 의도는 이쪽을 적당히 활용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끊어가겠다라는 의도겠죠. 그러면 자, 백의 의도를 조금 거슬러 주죠. 이쪽으로 와서. 그랬더니 붙여왔습니다. 꽤 괜찮은 수법을 지금 두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흑의 입장으로서 귀를 내주면 됩니다. 귀를 내주고 이제 붙여온 백돌을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자, 여긴 당연히 뚫어주고 이렇게 젖혀갈 거예요. 흑 입장에서는 그냥 살금살금 늘어주면 됩니다. 살금살금 늘어서 계속 이 선을 기게끔 하고. 받았네요. 이거 막아서 받아야 되는데 물러나서 받았네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선수를 뽑으면 됩니다. 선수는 당연히 큰 자리겠죠. 백이 굳힐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 상대가 둘 곳을 제가 둔 거죠. 상대가 여길 너무 두고 싶을 테니까 여길 못 두게 제도를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지금 입구자를 두었는데, 자, 좌변의 가치와 상변의 가치 중 어느 곳이 가치가 있을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다들 좀 쉽게 아시겠죠? 네, 좌변의 가치가 더 크다. 왜냐면 상변은 상대의 돌이 머리가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 뒷문도 열려 있어서, 안녕하세요 힘터스님, 뒷문도 열려 있어서 가치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입구자를 두어서 상변을 중시한 수는 이상한 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좋지 않아요. 협공을 왔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일자를 붙였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 칸, 또 그냥 차분하게 두 칸 두고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두 칸 벌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큰 자리가 될 테고 여기도 큰 자리가 되겠죠. 뭐 이쪽도 가치는 좀 작지만 마지막 남은 큰 자리가 되겠죠.
그랬더니 백이 그냥 뭐 이렇게 입구자나 뭐 두는 건 좀 싱거웠다고 생각했나 봐요. 강하게 붙여왔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젖혀보죠. 2단 젖힌다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자, 2단 젖혔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웬만하면 그냥 끊어 먹으면 됩니다. 웬만하면. 지금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끊어 먹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 끊어 먹고 나면 이쪽에 흑돌이 다 죽는 상황일 때만 끊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끊어 먹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끊어 먹고, 여기 축이 지금 여기 백돌이 있으니까 당연히 축이 안 되겠죠. 이게 축이겠죠. 그래서 뭐 바로 3-3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하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저 여기 한 점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럼 백 입장에서 뭐 때려낸다던가 뭐 어떻게 보강을 하겠죠. 어떻게 보강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칸을 띄어서 보강을 했네요.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에요. 아, 중앙으로 나가고도 쉽고 귀를 살고도 쉽고 선택입니다. 이제 원하는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쪽을 둔다면 조금 백돌에 대한 이제 압박을 보는 수죠. 좀 이 백돌을. 그리고 여기를 둔다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실리적인 수예요. 철저하게 이제 실리적인 수다. 자, 저는 조금 오늘은 제가 평소 같으면은 이쪽으로 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길 띄었더니 이쪽으로 살금살금 응수타진이죠. 이어주면 이득이다. 막으면 나와서 단수 치고 이렇게 조여 붙이는 게 선수다. 이런 거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입구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자를 가서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 흑 입장에서도 그냥 중앙을 끊어가서 만족이다. 중앙을 끊어갔다. 중앙이 끊기고 나니까 백돌이 굉장히 약해졌죠. 이 전체가 아주 약해졌어요.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면 여기 하나는 단수 치고 이게 몇 개인지 세보죠. 둘, 넷, 6개죠. 6, 4, 8생 기억하시나요? 6개면은 둘, 넷, 6개면은 죽고 7개면은 먼저 둘면 살고 8개면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길 두고 나면 백이 둘, 넷, 6개니까 반드시 둬야 돼요. 반드시 둬야 된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반드시 밀고 그럼 둘, 넷, 6, 7개죠. 7개면 백이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빠져서 살겠죠. 7개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선수를 해두고 일단 백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백돌이 엄청나게 약해졌는데 사실 바로 공격을 가면 아마 조금 살기 힘들 거예요. 거의 사실상 죽은 모양에 가까운데 일단은 바로 공격을 가지 않을게요. 바로 공격을 가지 않고 흑돌의 안위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안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밀고 하나 밀어서 이렇게 받아주고 하나 민 이유는 이쪽의 백과 이쪽의 백을 조금 연결하기 쉽지 않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3-3을 파서 3-3을 파고 나면 일단 집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이 백돌도 좀 불안하죠.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막던가 날일자 이 언저리로 이 백과 이 백을 연결해야 될 거예요. 역시나 연결했죠. 그러면 집도 짭짤하게 챙겼고 두터운 면에서도 흙이 뚫고 나와서 아주 두터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공격을 가보죠. 상대가 한 칸을 지키는 게 모양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지키지 못하게 먼저 그 자리를 둔다. 오늘의 바둑은 대체적으로 그냥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를 빠져서 또 이제 요 이쪽에 이제 꼬랑지 좀 주세요 해볼까요? 꼬랑지 좀 주세요. 백도 여기가 선수예요. 여기 빠지는 수가 나와서 끊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 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둘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조금 흙이 느슨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조금 느슨한 수긴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안전책으로 마지막입니다. 두고 있는 겁니다. 좀 느슨한 수죠.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느슨한 수다. 그래서 다 교환해 주죠. 다만 이제 백 입장에서는 한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단 한 집도 없어요. 자, 뭐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 혹은 마지막입니다. 이쪽으로. 다만 다음에 한 칸 뛰는 자리가 너무 쉽게 도망가기 때문에 네. 그 자리로 역시나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는 수도 한번 살짝 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입니다. 좀 여의치 않다면 셋. 안쪽으로 빠져서 계속 압박을 해갑니다. 젖히고 빠지겠죠. 이제 흑돌이 이제 스멀스멀 오고 있어요. 스멀스멀.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요런 모양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은 여기가 급소입니다. 그러면 바로 급소 날려주고 끊기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하면 이제 다시 밀어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약점을 보강해도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하나, 둘, 살짝 어려운데.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 나의 약점을 먼저 지키자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흙이 굉장히 두텁죠. 약점이 없죠. 오, 나이스. 나이스한 수네요. 지금 여기를 입구자 붙인 수는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이쪽을 백이 받는다면 자,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그 수를 보강한 수다. 넷, 상대가 다섯, 여섯. 잘 둔다. 굉장히 센스 있게 약점을 선수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튼튼하게 모든 돌들이 연결이 돼 있죠. 뭐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긴 있는데 뭐 거의 공배고 아래쪽도 살아 있고 위쪽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백이 약한 돌만 남아 있다. 그럼 이 약한 돌을 괴롭혀서 이득을 봐야겠죠. 셋. 일단 바로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살려주지만 못하게끔 사실 지금 계속 훨씬 강력하게 둬야 되는데 제가 조금은 살짝 느슨하게 가고 있어요. 자, 이쪽에 백이 들어와서 흙집이 깨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흙집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대마를 약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다른 곳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쪽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입니다. 밀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끊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뭐 이쪽으로 민다면 제가 여길 밀고 들어와서 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백도 행마를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입구자든 지금 여기 끊어지는 약점을 어떻게든 방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방비했죠. 상대 태국자가 굉장히 그래도 잘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점을 일단 알고 있다는 게 잘 두시는 겁니다. 약점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면 뭐 이쪽 응수할 필요 없죠.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계속
날일자 날일자 흑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 흑은 공격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이쪽에 흑돌이 이렇게 놓이죠. 이렇게 셋, 지금 요 라인으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네, 상대방 잘 두시는 편이에요. 예. 흑돌이 요 라인으로 이렇게 놓여요. 이렇게 놓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돌이 약해지죠? 하나, 백돌이 약해진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다섯,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계속 이렇게 이런 이 라인으로 이렇게 돌이 갑니다. 막아가죠. 그러면 백은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무슨 결단을 내리냐? 이 백돌을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붙여서 얘네를 보강할 것인지를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쪽으로 결단을 내리셨네요. 일단 보강하겠다는 이야기죠. 보강하겠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셋, 조금 더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괴롭혀서 조금만 더 받아주세요 하는 거죠. 흑돌이 이런 데 돌이 있어야 뭐 이쪽에 혹시나 모를 사고가 안 생기겠죠. 그랬더니 여기를 받아 주었네요. 자, 뭐 이쯤 했으면 뭐 여기는 이제 뚫고 나와도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 살아있는 돌이니까. 넷, 이쯤 했으면 이제 얘네를 공격을 갑니다. 그러면 흑이 이쪽에 있는 돌들이 공짜로 놓여졌고 플러스로 날일자로 달리는 수도 공짜로 두었다. 이런 게 이제 공격을 통한 이득이다. 약한 돌을 몰고 가서 둘, 셋, 이쪽에서 넷, 이득을 본다. 다섯, 여섯, 뭐 그런 흐름입니다. 흐름은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백이 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와, 그래도 그 와중에 굉장히 괜찮은 수를 자꾸 찾아내세요. 마지막입니다. 괜찮은 수를 자꾸 찾아내십니다. 그냥 넘어가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뭐 입구자 정도 받아주면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하나, 괜찮게 두시는 겁니다. 넷, 뭐 저는 사실 뭐 더 이득 볼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이득을 봐서 좀 마지막입니다. 살려주는 쪽으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뭐 이렇게 하면 적당히 살았어요, 백이. 근데 그럼 흑은 얻은 게 뭐냐? 이쪽에 백을 쌈짓 뜨고 살게 했고 여기 날일자를 달리면서 이득을 받고 여기도 뚫어서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 라고 둘, 생각하시면 될 것 셋, 같습니다. 넷, 단수 치고 여기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이으면 찌르고 젖히는 게 선수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정수다. 이거는 뭐 찌르고 젖혀도 얘네가 안 죽죠. 그 집으로 이득인 거예요. 그랬다. 역시 젖혔죠. 이제 살기 위해서 젖혔다. 충분히 이득을 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득 볼 곳이 어딨나 이렇게 두리번 해줍니다. 하나, 얘네가 아직 못 살아 있죠. 셋, 얘네를 조금 괴롭혀 볼까요? 이렇게 찔러서 막으면 여기도 급소겠죠. 석점에 한 칸 옆에짜리 여기에 돌이 오면 뭐 끊기는 약점도 있고 이 전체 백돌이 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 나오세요 하는 거죠. 이쪽으로 살금 도망 나오세요. 있겠죠 일단은. 네, 그러면은 적당히 테러를 차단해 줍니다. 어느쯤에서 한 칸 혹은 날일자 정도로 퇴로 차단을 해줍니다. 이제 백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하나, 이쪽으로 막아도 둘, 되고
셋, 이렇게 넘어가도 다섯, 됩니다. 여섯, 자, 일곱.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흙은 조금 이제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나와서 끊어도 이쪽으로 이으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선수가 둘, 아니다. 그래서 넷. 이쪽으로 막아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돌이 이제 빨리 살아야겠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살기도 조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넷, 다섯, 물론 여섯. 저는 딱히 잡을 생각이 없어요. 딱히 다 받아. 사실 이수 뭐 안 받고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일단 백돌의 집이 다 너무 이제 짜잘짜잘한 집들이에요. 둘, 넷, 여기 다섯, 뭐 여기 한 세네 집, 둘, 넷, 여섯, 한 마지막입니다. 일곱 집, 둘, 넷, 하나, 한 여섯 집. 둘, 다 일단 열 집짜리는 없죠. 넷, 네, 열 집짜리는 다섯, 아예 여섯. 없다. 일곱. 근데 흙은 뭐 여기 둘레 여섯 여기 한 열 집 조금 안 됩니다. 둘레 물론 흙도 여기도 뭐 한 여덟 뭐 여덟 뭐 여기 한 뭐 열다섯 둘넷 여섯 여덟 열둘 한 열다섯. 넷, 근데 여기가 좀 통통하죠. 여섯, 일곱, 통통합니다. 아홉, 열. 자, 지금 익고 나면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익고 나면 여기가 이제 옥집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전체의 모양을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집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집이 나냐 안 나냐. 근데 일단 잡으러 가기 전에 뭔가 바깥쪽이 조금 찝찝해. 둘, 뭔가 바깥쪽이 조금이라도 다섯, 찝찝함을 느낀다면 그 찝찝함을 먼저 없애야겠죠. 백이 얘네가 이제 죽는 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보강을 해서 살아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시원하게 뚫고 나가면 됩니다. 셋, 아이고 시원해. 뻥 하고 뚫렸죠. 뻥 하고. 이게 굉장히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렇게 꿰뚫림은 아주 마지막입니다. 아주 하나, 그러니까 빵 때림 30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비슷한 값어치예요, 사실. 여섯, 일곱. 그리고 이제 얘네를 먼저 좀 괴롭혀 주죠. 얘네를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어떻게든 살겠죠. 어떻게든 살 텐데 이쪽에서 이제 백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곳에 이제 흑돌이 놓이겠죠. 그러면 다시 얘네를 괴롭혀 주는 겁니다. 하나, 일단은 다 받아. 그리고 제가 이제 괴롭혀 가면서 이런 날일자 같은 끝내기를 또 두면서 괴롭히고 있죠. 굉장히 뭐랄까 상대가 이제 괴로운 상황이다. 네, 아주 괴로워요 지금. 하나, 둘, 자, 이어서 계속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제발 살려주세요가 나왔습니다. 제발 사실 잡으러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죽을 것 같은데 하나, 이럴 땐 또 둘, 이렇게 셋, 위에서 넷. 슬금슬금. 그러니까 흙은 이런 거죠. 만약에 살아도 집으로 굉장히 통통한 애들이 만들어져 있죠. 못 살면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잡으니까 이기겠죠. 하나, 둘, 그러니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 바깥에서 이제 꾸역꾸역 막아가고 있죠. 사실 여기를 두면 죽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에 나와서 백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 다만 이제 괜히 나와서 뭔가가 일어나는 걸 방비하고자 그냥 바깥쪽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여기 사활을 못 보고 계신가 봐요. 여기 사활을 못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둘, 이쪽 사활은 여기 나오는 수가 있다. 다섯. 나오는 수가 묘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이제 백도를 이제 괴롭힐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제 키워 죽이는 수죠. 셋, 사실 사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섯, 일곱, 참고해 두시면 아홉. 좋습니다.
그랬더니 빠졌네요. 여기 이게 이렇게 타고 나오면 되죠. 네, 타고 나와서 이렇게 끊기면 양단수. 그래도 상대 대국자는 일단 굉장히 잘 두었습니다. 굉장히 일단 수읽기도 되시고 약점도 아세요. 굉장히 사실 요 마지막 부분 조금 볼게요. 이 수는 이제 안 되는 수인데 어차피 지금은 뭐 얘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않은 이유가 요 아래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아래쪽으로 단수 이으면 그냥 중앙을 두면 아래쪽에서 한 집이 안 나죠. 그래서 때려내야 되는데 이때 또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으면 그냥 중앙을 둬서 아래에서 한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또 때려내면 이때 빠지면 여기 다음에 두면 옥집이죠. 흙이 두면. 근데 그냥 여기서 때리고 그냥 빠지면 다음에 둬도 한 집이 나죠. 그래서 여기 먹여치는 수가 묘수라고 하면 묘수겠죠. 여기 뭐 이거 사실 기본적인 사활 문제이긴 합니다. 이때 이미 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모양을 이제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접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빨리 알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수를 좀 사실 이분이 이런 수를 아마 뭐 문제로 접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못 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여기 나왔을 때 이거 두면 단수 치고 먹여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알고 나서 그러네 하고서 여기 맞으면 안 돼 하고서 빠지신 거죠. 물론 이게 나가서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를 보고 계시다. 자, 일단 초반부터 아닙니다. 사실 기본 사활이라 저야 뭐 이제 야매바둑님께서 사활 푸실 때마다 멋있으십니다라고 하시는데 저야 어릴 때 이제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사활을 풀었으니까 엄청 맞아가면서 사활을 풀었죠. 그래서 약간 강제적으로 좀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어릴 적 생각하면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활을 풀 때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와 막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수는 안 보이는데 뭐 틀려도 맞아, 못 풀어도 맞아. 물론 이건 약간 제가 이제 옛날 시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뭐 요때는 아니죠. 90년대 이때는 아무래도 좀 체벌이 있었죠. 체벌이 있어서 물론 지금이야 네. 뭐 금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체벌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제 좀 스파르타식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좀 너무 슬펐어요, 진짜. 보이진 않는데 시간 내에 풀어야 하고 안 풀면 맞고 틀려도 맞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뭐 말로는 좀 술 있게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는 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 그 괴로운 시간이 있어야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건 그만큼 사실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쉽게 얻어지면. 근데 이제 어렵게 얻어지는, 아니면 얻기 좀 힘든, 사실 바둑에서 이제
뭐 이제 프로 기사분들이나 이제 뭐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정상급 기사들 아니면 그냥 단순히 프로 기사분들이도 이제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그만큼 힘든 시간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거쳐왔기 때문에 물론 뭐 저야 사실 좀 쉬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고 이제 프로 기사분들 뭐 아니면 뭐 이제 정상급 기사들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당연히 피를 깎는 노력이 있었죠. 못하지만 그만큼 중요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수익기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좀 허무하게 지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허무하게. 그러니까 허무하다면 제일 알기 쉽게는 이제 단수 같은 거 못 봐서 지는 거죠. 단수 못 봐서 헉 하면서. 근데 단수 못 봤어. 이게 푸념할 필요가 없어요. 단수를 못 보는 게 그냥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푸념을 막 이렇게 허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못 봤구나. 내가 좀 더 이제 꼼꼼히 좀 신경 써서 봐야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단수를 못 봐서 진 대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이긴 바도 단수 못 봐서 졌네. 이렇게 푸념하시는 거는 발전적인 자세가 아니고 단수를 못 봤구나. 내가 좀 다음에는 좀 단수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다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 조금씩 내용이 좋아지고 발전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일단 뭐 초반은 제가 여기서 뭐 벌림 겸 협공을 했죠. 벌림 겸 이렇게 날일자 어깨 짚고 밀고. 제가 이 장면에서 근데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장면에서 축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나와서 끊는 게 무서운데 이때 이쪽을 나와서 끊으면 요 축이 지금은 백이 축이 유리하죠. 축입니다. 흑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루루룩 가도 축이에요. 그럼 축이면은 백은 붙여야 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흑이 사실 한 칸 안 띄고 뭐 이렇게 날일자로 많이 두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근데 제가 여기를 둔 이유는 이제 상대가 붙이면 뭐 이렇게 밀고 올라서고 받고 뭐 한 칸 띄고 이렇게 둬서 좀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냥 밀었죠. 사실 이 민수가 밀고서 이렇게 뒀죠.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밀어야 할 이유가 있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밀어야 할 이유가 있냐. 만약에 그냥 두면 여기를 밀리는 게 기분이 나빴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민수는 백도를 조금이라도 이 벽을 세워서 이 벽을 활용하려면 자, 실전처럼 그냥 이렇게 중앙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 돌이 없어도 하나 둘 수 있죠.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밀고 둔 수는 이 민수를 활용하지 못한 수다. 밀어놨으면 자, 백이 밀면서 흑은 빠져졌죠. 두 집이라는 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집 손해를 봐가면서 얻은 건 뭐다? 아무것도 없다. 물론 여기에 조금 두터워졌죠. 살짝. 다만 그냥 둬도 이쪽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그래서 밀 필요는 없다. 이게 약간 손바람이죠. 밀고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죠. 상대가 씌워오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의 바둑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됐어요.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됐을 때 이렇게 손을 빼십니다. 그냥 큰 자리를 좀 이제 찾아가죠. 큰 자리. 물론 큰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막 나쁜 건 아닌데 단순 큰 자리보다 그냥 딱 이런 장면을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100이면 여기 너무 두고 싶을 것 같아. 뭐 이런 것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손을 빼시더라고요. 많이들. 굉장히 많이들 모양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슈르륵 손을 빼세요. 자, 모양이 아직 안 끝난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자, 이쪽에 입구자를 오면서 햄토스님 뜨끔 사실 모든 분들 전부 다 뜨끔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입구자를 오면서 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흙이 이렇게 기지개 펴는 느낌이 느껴지죠. 요렇게 기지개를 피려고 하죠. 아직 기지개를 다 핀 건 아니지만 기지개를 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의 흙 모양이 좋아지겠죠. 이쪽에. 근데 만약에 그냥 손을 빼요. 자,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려가요. 모양이 커질 수가 없죠. 거기다가 백이 선수야. 선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보다는 급한 자리가 우선이었다. 요렇게만 교환하고 손 빼도 흙이 이득인 거예요. 눌리지가 않았잖아요. 만약에 눌려도 한 4선 정도로 눌렸으니까 요거는 좀 덜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 저는 아직도 모양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도 큰 자리는 건 분명하지만 좀 더 백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그쵸? 네네. 큰 자리보다 상대가 두고 싶어하는 자리는 급한 자리에 속하죠. 네, 상대가 두고 싶다? 뭔가 중요한 요처니까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세점도 급한 자리에 속하긴 해요. 요런 수도 대세점에 가깝습니다. 대세점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큰 자리를 가면 흙이 요런 자리에 돌이 오면 일단 흙 모양이 확 갑자기 기지개로 확 피죠. 확 피면서 백돌이 뭔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을 없잖아 받고 있죠.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백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둔다는 것 자체가 이분도 조금 수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두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술 둘 때 이분은 조금 바둑 실력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가왔죠. 이수는 이 백돌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큰 자리를 두면 불안하지 않아? 나 여기 막 이렇게 찢고 나올 건데 불안하지 않아? 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백도 여기서 사실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백도 그냥 뭐 큰 자리를 갈 수도 있고 큰 자리를 가고 나서 여기 돌을 타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보강을 해준다면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보강을 하는 거죠. 보강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는 자리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흙도 막아가는 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주고 벌려주면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놨고 큰 자리를 가고 좀 요런 게 이제 서로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저는 여길 둘 때 백이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두 칸을 간다. 약간 쫀쫀한 바둑이죠. 쫀쫀하게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백이 이제 이쪽을 먼저 달렸죠. 이거는 사실 조금 이상한 수였어요. 네, 조금 여기 치받을 때 대책이 없어요. 사실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남아 있어요. 여기가 계속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거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올랐으면 이 돌이 찢어져요. 이렇게 받으면 이게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정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막히진 않아요. 쳤을 때 이거 끈짜니 단수 치고 이으면 어후 너무 얇죠. 얘도 아직 미생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뒷맛이 남아있다. 자, 여기서 제가 둔 수는 어떤 수죠? 지금 여길 두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어요. 단순히 큰 자리를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뒷맛을 보고 있다고. 여기에 뒷맛을. 근데 당장 두기에는 좀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아. 당장 두기엔.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뒷맛을 이제 나중에 터뜨렸을 때 이제 흑돌이 지원군이 있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혹은 제가 큰 자리를 갑니다. 뭐 여기 적당히 정리가 됐다고 치고 백이 이런 쪽으로 돌이 와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돌이 오면 이 뒷맛을 터뜨릴 타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도 은근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입구자 두고 젖히고 치중하고 이으면 죽으니까. 이건 뭐 그래서 막 이렇게 보강을 한다면 이렇게 보강하나요?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이거 자연스럽게 백이 보강도 하고 이쪽의 모양도 차지하고 흑돌도 아직 완생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뒷맛 때문에 제가 뒷맛을 노리는 수를 둔 겁니다. 뒷맛을 터뜨렸을 때 내 돌이 미리 안정이 돼 있다면 훨씬 강력해지겠죠. 훨씬. 그래서 둔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 의미가 있죠. 네. 이 수가 뭐 정수는 아닐지 몰라도 수의 의미는 있다. 그러고 나서 102쪽을 뒀습니다. 사실 100은 지금 빨리 큰 자리를 가는 게 옳았습니다. 근데 100 입장에서는 뭔가 한 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둬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받아주면 뭐 하나 젖혀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싶은 거죠. 눌러놓고 그러면 이게 좀 활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활용은 아닙니다. 네, 활용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활용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이런 느낌. 근데 그냥 가느니만 못했어요. 이 정도가 제일 바람직한 선택이었죠. 근데 이쪽을 와서 저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가 급한 큰 자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협공을 한 겁니다. 그냥 받아줬어도 됩니다. 어차피 웬만하면 흑이 선수 뽑을 테니까. 근데 이제 가볍게 이제 백이 처리하고 갈까봐 이제 이러고 나서는 이제 가기가 좀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학수가 교환돼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노수님. 그래서 백기 이 뒀으니까 둔 걸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귀를 팠는데 보세요. 이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망한 꼴이에요. 뭐냐면 백이 둬서 귀를 도려냈어요. 아주 크게 도려냈어요. 전투에서 승리했죠. 하지만 전쟁에서 전체적인 판세에서는 가장 급한 것을 흑에게 뺏겼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빨리 선수를 뽑아서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뽑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막 엄청 손해를 봐서 선수를 뽑을 바에는 선수 안 뽑는 게 나아요. 이게 엄청 손해가 아니에요. 귀는 줬지만 한 점이 이제 거의 죽었죠. 패석이 됐죠. 그러면 이쪽은 흑이 얻은 거죠. 이쪽은.
그럼 요만큼 얻고 요만큼 준 거예요. 요만큼. 사실 이해 득실도 백이 막 엄청 이득은 아니에요. 왜냐면 귀는 파냈지만 흙이 그만큼 여기 얻고 외세를 쌓았기 때문에, 물론 뭐 별 볼 일 없는 외세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쌓긴 쌓았으니까. 근데 결국 중요한 거, 선수를 뽑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왔다. 이때는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변의 가치와 좌변의 가치 중에 어디가 더 좋은가? 좌변이죠. 여긴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좀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뭐 3칸 옆공 혹은 4칸 옆공, 뭐 이제 이쪽으로 돌이 와야 돼요. 좌변 쪽으로. 왜냐? 가치가 있는 곳이 좌변이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쪽으로 줬죠. 당연히 이상한 수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견실하게 2칸을, 그리고 이건 2칸을 둘 수도 있고 3칸을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굳이 침입을 허용할 필요가 없어서 2칸을 뒀습니다. 굳이. 그리고 이제 좌변을 백이 굳혔죠. 뭐 지금이라도 잘 둔 수예요. 사실 지금도 뭐 다양하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바둑이 좋다고 느껴지면 그냥 좀 견실한 수를 많이 찾습니다. 그냥 2칸 2칸. 절대 안 좋은 수가 아니에요. 가는 거 이제 좀 2칸 벌리면 좀 싱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장면에서 이 갈 거면 3칸 가야지. 예, 이거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키고 나면 여기 침입 때문에 또 지켜야 돼요. 딴 데 두면은 나중에 침입 당해요. 그래서 그냥 견실하게 2칸 2칸. 제가 만약에 이쪽이 막 세력이 막 이렇게 있었으면,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내 돌이 엄청 강한 상태니까 한 칸이라도 더 갔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세력이 많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게 간다. 그리고 붙여왔습니다. 이 수도 굉장히 이 바둑을 힘들게 만든 수 중에 하나죠. 물론 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는 좋은데, 적극적인 자세는 진짜 아주 좋아요. 근데 이 흙이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 먹었을 때, 이걸 끊어 먹는 순간 일단 이쪽에 백이 다 깨졌잖아요. 이쪽에 백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걸 다 깨지면서 백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 깨지면서 얘네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얘네가 잘 공격이 되지 않았죠, 실전에는. 그러니까 이만큼 깨지고서 공격이 됐어야 되는데 이만큼 깨지고 공격조차 안 됐다. 나오고 이렇게 폴짝 뛰어서 얘네가 공격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얘네가 공격이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수를 두었는데 이수가 사실상 거의 패착입니다. 지금은 받아줘야 돼요. 패착에 가까운 수긴 한데 사실 좋은, 그러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이긴 했어요. 일로 받으면 뭐 이제 뭐 손 빼고 뒀을 때 뭐 이렇게 넘어서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막으면 이걸 나와서 단수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 붙이고 이렇게 단수까지 쳐놔서 이쪽의 모양이 좀 깨끗해졌죠. 여기 집도 있고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면 사실 완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만약 이거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렇게 교환이 되면 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여기를 빠지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나와 끊을 수가 없잖아요,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기세상 그냥 활용도 못하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중앙이 끊겨서는 바둑이 끝났다. 사실상 이때는 이제 백이 이기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제 구독자님들 바둑 보면서 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석점은
패석일까요? 요석일까요? 이석죠. 패석일까요? 요석일까요? 햄토스님은 패석이라고 말씀. 나노수님도 패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패석입니다. 왜냐? 이 돌을 살린다고 해서 흑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죽었을 때 뭐 흑이 전부 다 연결된다. 아니면 이 돌이 살아나가면 뭐 흑돌이 끊긴다. 이럴 경우에는 요석인데 지금은 이 돌이 살고 죽고 별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흑에게 영향을 못 주고 죽어도 뭐 백이 엄청 얘가 죽는다고 백이 다른 곳에 타격을 입지 않잖아요. 얘만 죽는 거예요. 다른 곳에 타격은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석이다. 햄토스님도 나노수님도 자, 제가 질문을 드리자마자 정답을 얘기했죠. 근데 재미난 건 뭘까요? 햄토스님도 나노수님도 패석을 엄청 살리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패석이 아니에요. 더 훨씬 패석을 살려요. 훨씬 패석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대국 둘 때 그 생각을 안 한다. 지금 제가 문제로 내드리면 지금 대답이 1초 만에 나왔거든요. 1초 한 2초? 그러니까 1, 2초를 생각 안 한다. 이 정도 수준의 패석이 아니라 훨씬 큰 패석을 살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패석 요속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게 지금 판명이 났죠. 판명이 났어요. 지금 묻자마자 이거 은근히 막 여기 찌르는 것도 있고 막 끼우는 것도 있고 은근히 요석 같아도 보이는데 뭐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최근에 진짜 놀랐는데 너무 소중해요 돌들이. 이런 수준의 아예 철벽인 이거 살려요 막. 돌이 워낙 소중하니까. 네. 근데 이게 물론 실전에서는 그렇게 경솔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상대 대국자도 5단입니다. 5단 중에서도 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키는 수라든지 이런데 이제 대세점을 찾는 수라든지 뭐 이렇게 붙이고 뭐 귀를 파내는 수법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킬을 구사하는 대국자이십니다. 그런 분도 이 장면에서 거의 노타임으로 살렸어요. 크게 생각 안 하고. 경솔하면 이런 수가 나오는 겁니다. 경솔하면은 이 꽤 괜찮게 두시는 분조차도 경솔함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해석일까요? 요석일까요? 했을 때 요석이라고 말한 분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쉬운 상황이다.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전에서 하는 실수를 잠깐 차분하게 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하지 않는 게 늘어간다면 당연히 세지는 거죠. 네, 별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는 뭐다? 그게 악습관으로 이제 굳어진다.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단 살리고 봐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지금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생각해서 살리면 되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었다 싶으면 그 습관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떼어낼 수 있도록 자꾸 의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습관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아주 종종 아주 자주 얘기하죠. 습관이 문제다.
그게 진짜 진짜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많았죠. 저는 뭐 별별 습관이 다 있었어요. 저는 뭐 일단 상대를 깔보는 습관도 있었고, 이제 좀 어릴 적이죠. 어릴 적에 상대를 엄청 깔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저보다 약하다 싶으면 엄청 깔봅니다. 그 습관은 진짜 나중에 고쳐졌는데 그냥 저에게 독이에요. 저에게 굉장한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빨리 두는 습관도 있었고 엄청 빨리 뒀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나에게 악영향이었다. 햄토스님보다 훨씬 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오질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생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서로 이름을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를 순 없어. 얼굴이라도 봤든 아니면 이름을 들었든 다 서로 알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의 실력도 알고 서로의 장단점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근데 내가 더 셌던, 그러니까 나보다 좀 약했던 애야. 나보다 좀 약했던 애면 내가 결국 이기겠지.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결국 이겨. 그러고서 깔봐요. 깔보다가 져요.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억울해 죽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바둑은 이게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로지 혼자 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깔본 거는 내 탓이죠. 제가 깔봤잖아요. 제가 깔보고 제가 진 거예요. 사실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맞고서 깨달았죠. 엄청 맞았어요. 저 유독 진짜 심하게 깔봤어서.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고통을 좀 느끼지 마시라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패석을 그죠. 근데 진짜 이 패석 요석 강한 돌 약한 돌만 구분해도 진짜 차원이 다른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대가 이렇게 살렸습니다. 패석을. 그 이후에 이제 648생 이런 거 그냥 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를 뒀어요.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 백이 붙인 시점. 자, 이 모양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모양은 여기에 백이 곰마가 하나 생겼고, 여기도 너덜너덜, 여기도 너덜너덜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이 모양도 곰마는 아니죠. 좀 부실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너덜너덜이 아니고, 뭐 이쪽에서 백이 조금 한 건을 했어요. 이 한 점 먹자고 여기 곰마 만들어, 여기도 너덜너덜해져. 이럴 바엔 그냥 지키는 게, 이거는 집이 좀 통통한 집이 생겼잖아요. 통통한 집. 그래서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이쪽도 아직 뭐 확실한 곰마가 아니고, 이쪽도 집이 꽤 짭짤하게 생겼죠. 이 수가 훨씬 좋은 수였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귀도 흑에게 파였지, 백은 위태위태하지, 여기는 진짜로 걸레짝이 돼버렸지. 엄청난 안 좋은 상황이죠. 연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 돌을 굳이 잡으러 안 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얘네가 약해진다. 아무튼 이 이후에는 사실 막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바둑은 이제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게 꽤 많이 나왔죠. 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라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왔고, 패석 살리면 정말 바둑 이기는 게 이제 힘들어진다. 설사 이기더라도 막 너무 힘든 길을 거쳐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순리대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편한 부드러운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순리대로의 흐름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자꾸 하려다 보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좀 순리대로 쉬운 좀 쉽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부드러운 바둑을 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좀 잔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